한국의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한 세대가 유지되려면 평균 2.1명의 자녀가 필요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 수준에서 한참 멀어진 상태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1명은 넘었지만 지금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제는 출산율 1명도 어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출산하는 여성이 줄어드니 분만실을 없애거나 병원 자체가 폐업하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동네마다 있던 산부인과가 이젠 큰 도시에도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애를 낳을 곳조차 줄어든 나라,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기저귀 제조업체였던 유한킴벌리는 국내 기저귀 생산 라인 일부를 아예 폐쇄했습니다. 출산율이 너무 낮아져 수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더 이상 남는 장사가 아닌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매일 쓰던 제품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며 단학급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전교생이 100명이 안 되는 학교가 많아졌고 지역에 따라선 폐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도 사라지는 중입니다. 어린이 울음소리보다 텅 빈 운동장이 더 익숙한 세상입니다. 0.7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적다는 것을 넘어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신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2100년쯤엔 한국 인구가 3천만 명 밑으로 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일본도 한때 출산율 문제로 고민했지만 지금은 1.3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출산 지원 정책으로 1.8명 수준, 미국도 1.6명 정도입니다. 한국처럼 0명대 출산율을 보이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유일한 수준입니다. 서울의 출산율은 0.5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부산, 대구 등 대도시도 모두 0.6명 수준입니다. 도시일수록 아이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 영향을 주고 있죠. 반대로 농촌은 출산율이 조금 높긴 하지만 청년 인구 자체가 줄어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며 요양시설과 병원 호출벨 소리는 늘었고 아이 울음소리는 줄었습니다. 지금은 유모차보다 휠체어가 더 많이 보이는 시대, 전국적으로 어린이집보다 요양원이 더 많은 지역도 많습니다. 출산율 감소는 고령화와 맞물려 삶의 풍경 자체를 바꿉니다. 병역 자원이 줄며 군 병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병사 정원이 줄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징병제 유지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국방력에까지 영향을 주는 수준입니다. 나라의 안보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 그 시작이 바로 출산율입니다. 이미 노인 인구가 0에서 14세 아동 인구보다 많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령화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2030년쯤엔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청년 수가 1명이 안 되는 구조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과거엔 오후 4시쯤만 되면 학교에서 뛰어나오는 아이들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지금은 학원이 끝나도 조용한 거리, 놀이터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주택가는 점점 조용한 마을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대학은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 통폐합, 학과 축소, 심지어 폐교까지 되고 있습니다. 아이 수 자체가 줄다 보니 대학 진학률이 높아져도 자체 인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대학이 학생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분양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줄어들고 결혼 출산도 감소하니 집을 사려는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지방은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이고 앞으론 수도권에도 영향이 번질 수 있습니다. 아기용품, 장난감, 학용품, 아동복 같은 분야는 이미 시장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반면
시니어 패션, 건강식품, 간병 서비스 등 노인 대상 시장은 계속 커지는 추세입니다. 이런 변화는 백화점, 마트, 홈쇼핑 구성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등 아동인구에 기반한 직업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반대로 요양보호사, 간병인, 호스피스 간호 등 노인 대상 서비스 직종은 인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출산율 변화는 직업 시장도 재편합니다. 일할 사람은 줄고 돌봐야 할 사람은 늘어나면서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그 결과 연금 수령 시점은 늦춰지고 세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구조에서는 지금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농촌 마을은 출산율보다 이주 청년조차 없어 초고령 마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버스가 끊기고 학교가 없어지며 행정구역 통폐합도 진행 중입니다. 조용한 시골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시골로 바뀌는 중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면 국민연금 내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이미 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졌고 건강보험 재정도 점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곧 연금과 건강보험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겪게 될 현실입니다. 청년 유권자가 줄고 고령 유권자가 늘면서 정치 공약과 방향도 바뀌고 있습니다. 아이를 위한 정책보다 노인을 위한 정책이 더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이제 선거 결과도 출산율에 따라 바뀌는 시대입니다. 출산율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세대가 협력하며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도 지혜롭게 준비하며 함께 잘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